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SQLD 정의 및 개정된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SQLD 자격증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강의를 들을 때 배속을 1.15 혹은 1.2 정도 배속으로 들어주시는 게 뭐 여러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뭐 공부할 때 저도 뭐 매번 공부를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1.1이나 1.2배속으로 들어주시면 사람이 말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 뭐 이런저런 숨도 쉬어야 되고 뭐 등등을 해야 되다 보니까 1.12배속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서 듣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SQL은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한다라고 했죠. 그죠? 엔진에다가. 그래서 쿼리를 실행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기나가 아니라 조회하거나인데, 참. 그래서 조회하는 게 바로 셀렉트문이고요. 그리고 입력, 인서트입니다. 그리고 수정, 업데이트, 삭제, 딜리트, 이게 전부 다 DML 구문입니다. 등을 할 수 있는 절차형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보 시스템에서 SQL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SQL을 모르면 이제 안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언어 하나와 DB 언어 하나는 무조건 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게 이 IT 업계의 현실입니다. 특히 IT 영업이나 이런 거는 IT 영업도 하려 그러면 이러한 용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오죽하면 그러면 이제 개발자나 DB 관리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SQL을 모르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내 SQL 사용 분야를 보면요. 금융권, 고객의 계좌 정보, 입출금, 예금 현황 등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SQL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SQL의 길이가 길고 복잡합니다. 금융권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즉 대부분의 업무 처리에 우리가 SQL을 사용하고 응용 프로그램은 SQL을 호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SQL을 모르면 금융권에서는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 이건 어디까지나 IT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금융 쪽에서 뭐 다른 뭐 보험 접수라든지 뭐 이런 대출 뭐 이런 상담하는 직 말고요. 개발 쪽 말입니다. 개발 및 IT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죠. 안드로이드 앱이든 iOS든 그죠? 앱에서 모바일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SQLite DB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주 경량화된 DB입니다. 그래서 SQLite DB는 파일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개발자는 SQL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역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CRM이라는 걸 많이 쓰죠. 그래서 거기에 CRM을 통해 가지고 의사분들이 막 이렇게 환자를 관리하고 환자의 상태가 어떻고 어떤 약이 처방이 됐으며 등등 전부 그러한 기입하는 내용들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40개 정도가 넘는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진료 정보라든지 고객 정보, 그리고 결제, 처방전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우리가 SQL 구문을 이용을 해서 개발자들이 실무자들이 하다가 실수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기도 하고 등등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하물며 유치원까지 전부 그죠. 그래서 대학교의 뭐 학적 정보라든지 수강 신청, 입학, 성적 관리 등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SQL을 사용을 해서 역시 이것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저도 역시 이 ERP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자, ERP는 말 그대로 인사팀이라든지 그래서 인사, 급여, 복지 또 뭐 많습니다. 그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인사부, 영업부, 생산팀, 뭐 그리고 자재팀,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발팀도 있고 그죠? 그러한 부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각각에 해당하는 메뉴, 우리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말할 때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듈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으로 ERP가 그죠? 그래서 ERP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SAP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일부 쪽에서 SAP을 쓰는 데가 많아요. SAP은 말 그대로 말해서 시스템 애널리시스 프로그램 디벨로프먼트 뭐 시스템 애널리시스 프로그래먼트 위클러그 뭐 이러한 플레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줄여서 SAP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SAP은 1화가 있는데요.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열정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에서 출발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뭐 발도르프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약 한 10만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굉장히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SAP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뭐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AP은 ISO 표준 SQL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SAP이 지금 주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뭐 ERP도 얼마든지 SAP이나 ERP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SQL을 사용할 때 사용자 PC, 즉 클라이언트죠. 이거는 실제 영업부서나 뭐 이런 지점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직원들, 그죠? 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PC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해서 SQL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요청을 많이 하죠. 그거는 기업이 크면 클수록 비례하겠죠. 그래서 서비스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트랜잭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앞 강의에서 트랜잭션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을 썼다, 회사 돈을 썼다, 물품을 구매했다. 그러면 우리는 회계 전표라는 걸 써야 되죠. 그리고 나서 회계팀에서 승인이 되고 그게 나중에 우리가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들어갈 때 지출 내역으로 합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바로 미들웨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가 필요한데요. 미들웨어로는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턱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턱시도가 뭐냐면 턱시도는 Transaction for Unix, Extended for Distributed Operation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분산 컴퓨팅 환경 아시죠? 서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분산 트랜잭션 처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미들웨어 플랫폼이 바로 턱시도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AT&T 뭡니까? 옛날에 전화를 최초로 도입해서 전화로 먹고 살던 회사고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에 있죠. 그래서 AT&T가 개발한 이 턱시도 소프트웨어를 2008년에 오라클의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라클 회사에서 오라클과 MySQL을 들고 있고 또 언어로는 2010년도에 자바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개발을 해서 배포를 했던 오픈소스였는데 2010년도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오라클로 합병이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저작권 라이센스가 이제는 오라클로 넘어가게 됐죠. 자, 뭐 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자는 웹 화면에서 주문을 발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웹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사용자 주문 요청을 수신받고 턱시도 미들웨어에게 사용자 요청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미들웨어는 이제 TP콜이라고 하는데 TP콜을 호출하고 이 TP콜이 호출이 되면 턱시도 서비스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턱시도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서 사용자 서비스 요청에 따른 SQL문을 자동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백엔드 프로그래머들이 다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자가 내가 어떠한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나의 회원 정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웹서버 이게 바로 이제 사용자 UI 사용자의 화면에 보이는 거 UI를 우리는 흔히 프론트 엔드 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콜이 이루어지고 나면 턱시도 클라이언트를 거쳐서 여기에서 TP콜을 외치면 턱시도 서비스가 실행이 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문을 실행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UI에 뿌려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실제 기업에서는 다시 말해서 SQL은 백엔드 단에 속합니다. 백엔드.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엔드라는 말은 서버 쪽 처리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 처리 부분은 우리가 흔히 프론트 엔드라고 칭을 하고요. 이 두 개를 전부 아우르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를 우리는 요즘에는 거의 풀스택 개발자라고 칭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을 하시면 웬만하면 백엔드 단으로 가는 게 좋죠. 근데 어려워요. 근데 백엔드 단을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고 그러면서 협업을 하면서 프론트 엔드 단, DB 단 같이 볼 건데, 그래서 그거를 다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값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저의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SQL 활용은 정보 시스템 개발과 운영뿐만 아니라 보안을 하는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데이터베이스 잘 만들어 놨는데 뚫려가지고 다 틀리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접속 로그를 조회한다든가 아니면 최근 6개월 원격으로 서버에 연결된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줬다가 변경을 했다는 정보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QL을 사용해서 보안 담당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보안 담당자는 뭐 SQL을 쓸 줄 알면 더욱더 좋지만 그러한 내용들도 역시 우리가 DBA라든지 아니면 백엔드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해 놓고 그거를 이제 쿼리를 다 치게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어요. 더불어서 모의 해킹을 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SQL 인젝션, 주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입은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쓰는 거, 한글이나 아니면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ERP, 회사에서는 ERP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 응용 프로그램 보안상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이용을 해서 악의적인 SQL문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코드, 인젝션 공격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 분석 전문가, 개인정보 담당자, 그리고 모의 해킹 전문가 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SQL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IT 분야에서는 필수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SQL 디벨로퍼라는 자격은 SQL을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SQL을 학습할 때 SQL 디벨로퍼 자격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모든 DB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공부했던 특히 그러한 내용들의 기본을 중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업에 들어가셔서 입사하셔서 그 기업에 있는 미리 만들어 놓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많은 지식을 쌓아 나가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QLD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보 처리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의 과목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증이 바로 정보 처리 기사 혹은 산업 기사. 그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 필기와 실기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기에서 SQL을 사용한 테이블을 생성을 한다든가 셀렉트문이 자주 출제되곤 합니다. 더불어 정보보안기사에서도 정보보안기사 필기는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정보보안기사 필기에서는 공식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없어요.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보안 부분이 필기에 출제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SQL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정보보안기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실기 시험에는 SQL 인젝션, 주입이자 그랬죠. 모의 해킹과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14점짜리 작업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SQL문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SQLD를 공부하면서 한문 자격증 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보안기사 실기에서 Select password from user where users test 위의 실행 구문의 실행 결과는 뭔가? 2번 전체 DB 정보를 읽기 위한 방법은 뭔가? 왜 2에서 전체 DB 결과가 도출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이거는 유저즈라는 테이블에 가서 유저즈라는 컬럼에 테스트라는 문자열을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패스워드를 출력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 뭐겠어요? Select asterisk from 해서 데이터베이스 혹은 show 데이터베이스 그죠? 예,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입니다. 그죠? 그래서 SQL을 학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드린 바대로 직접 여러분들이 쿼리를 쳐서 그죠? 쿼리를 쳐서 직접 실행을 시켜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SQL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그죠? 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간단하게 우리는 DBMS라고 합니다. 이거를 줄여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줄여서 알겠죠? DBMS. 그래서 DBMS의 종류는 오라클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베이스, 뭐 다른 말로는 또 C베이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DB2도 있고, 그리고 MySQL도 있고, MSSQL도 있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티베로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DBMS 중에서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DBMS가 바로 오라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오라클. 그래서 이 오라클이라는
이 DBMS를 회사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DBMS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상당수가 오라클 DBMS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국산에서 나온 DBMS 중에서 큐브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도 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MS SQL 혹은 SQL 서버, 그리고 TMAX 데이터, 그리고 마리아DB 뭐 등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점유율이 높냐? 바로 이 회사가 제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자바와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MySQL 뭐 등등, 이 회사를 설립했던 사람이 바로 레리 앨립슨과 밥 마이너 그리고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뭡니까 1977년도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실리콘밸리에 오라클의 전신인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3명은 CIA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계약을 따내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개발이 시작된 게 그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거의 독점입니다.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DBMS, 기업용 DBMS의 절반 이상을 항상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알고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SQL 공부를 위해서는 어떤 DBMS를 설치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각각 회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오라클은 오라클에서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표준이 되는 게 표준 SQL로 이렇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시험 문제 자체가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DBMS는 SQL 표준을 준수하는데요. 단 DBMS별로 자신만의 제공하는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약간씩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DBMS는 SQL 표준을 준수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SQLD를 공부할 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문제가 아니라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오라클, 사이베이스, SQL 서버, MySQL 뭐 있는데, 오라클은 금융권이라든지 병원, 제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DBMS로 고객 정보, 거래 정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처리를 하고, 모든 DBMS를 오라클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이 라이센스가 상당히 비싸요. 제가 IT 관리도 해봤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칼이라고 하는데, 높은 구매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대기업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그만큼 비싸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오라클을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사이베이스 IQ라는 DBMS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대규모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SQL 서버는 윈도우, 즉 MS에서 나온 거예요. 윈도우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오라클과 그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오라클 사용자는 쉽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MySQL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와 무료 버전이 있는데요. 교육용으로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DB를 쓸 때는 대다수 MySQL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소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제품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부 DBMS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MySQL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라클사로 인수되었고,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라클도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오라클 버전에는 XE 버전이 있는데, XE 버전은 4기가의 메모리와 4기가의 데이터 파일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SQLD 실습은 오라클 XE 버전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다음 절에서는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SQL 디벨로퍼도 함께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실습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테스트로 확인까지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빨리 한번 보도록 하죠. 오라클 XE는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BMS예요.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위해서는 아래 URL에 접속을 한 후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오라클 다운로드 URL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오라클 XE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려면 오라클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은 자신의 이메일, 메일 주소와 패스워드, 직업 등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요. 웹사이트에서 오라클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아마 요즘에는 좀 풀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로그인 화면에서 계정 만들기 해서, 오라클 어차피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참 많이 발전했네요. 21C 익스프레션 에디션 4 윈도우즈 64비트 짜리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오라클 9i 8 뭐 이럴 때 제가 12까지 있을 때까지 제가 막 근무를 하고 해왔었는데, 저는 9i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압축 풀면 이렇게 셋업 파일이 나오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시스 혹은 시스템 혹은 PDB 어드민 계정에 사용되는, 즉 이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즉 관리자 권한이에요. DB에 대한 그 권한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셋업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쉽게 1, 2, 3, 4로 넣었습니다. 어차피 교육용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설치가 되면서 중간에 이제 리스너를 이제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쫙 설치를 합니다. 요게 시간이 좀 애복 걸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리스너라는 거는 뭐냐면, 오라클 리스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오라클 서버로 연결하기 위한 오라클 네트워크 관리자입니다. 리스너, 무엇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연결은 전부 이놈 리스너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오라클 넷팔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오라클 서비스명을 만들어서 우리가 접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라클 서버에서 리스너를
자동으로 설치하면 자동으로 서비스 부분에서 실행됩니다. 그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치하면서 만약에 접속이 안 되면 이 부분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스너를 시작시켜 줘야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라클 XE를 설치하고 나면 이제 커맨드 창이 아니라 UI가 있는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SQL문을 작성하거나 실행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저도 토드를 많이 썼거든요. 토드는 굉장히 우리가 뭐 PLSQ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때, 문법들을 사용할 때 금방금방 에러도 찾아주고 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바로 유료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뭐 교육용인데 뭐 우리가 토드까지 쓸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따라서 오라클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오라클 SQL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설치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URL을 가서 접속하면 여러분들이 SQL 디벨로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SQL 디벨로퍼 한 개만 있는 거 이거 말고요. JDK 17 버전 요게 포함된 거 555메가짜리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JDK가 포함된 SQL 디벨로퍼 플랫폼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합니다. JDK는 자바 디벨로퍼먼트 키트, 자바 개발 툴입니다. 그래서 요게 포함이 된 걸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이제 그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JDK가 포함된 거를 다운로드를 안 받으면 JDK를 따로 받아서 설치를 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설치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고 이거를 풀면 이와 같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SQL developer.exe 실행 파일이죠. 이놈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앞에 이미지에서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면 오라클 SQL 디벨로퍼가 실행이 된다. 첫 실행 시 만약 JDK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면 JDK가 저장된 경로를 만약에 따로 설치를 했다면 경로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name은 SQL 테스트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오라클이죠. 그 다음에 인증 유형은 저는 관리자로 우리는 전부 다 할 거니까 시스템 주고 비밀번호 1234 주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는 개인 PC에 깔았을 때 로컬호스트를 주고 이거를 우리는 루프백이라고 불리는 12.0.0.1이죠. 이게 바로 로컬호스트 내 랜카드를 테스트할 때 많이 쓰는 그러한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 PC에 자신의 PC에 깔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라고 주시고 그리고 포트 번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뭐 MySQL 같은 경우는 3306 그리고 포트 번호는 통상적으로 1023번인가요? 까지는 웰로운 포트라고 해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521입니다. XE 버전은 알겠죠?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을 시스템 그리고 비밀번호 저는 1234로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때 로컬호스트는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의미하고 1521은 오라클의 기본 연결 포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SID가 있는데요. 이 SID는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식별자인데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XE 버전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아까 보셨다시피 데이터베이스 21C 버전에 따라서 다 종류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설치하기가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SQLD를 따기 위해서는 충분히 XE만 깔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하면 테스트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접속을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이제 실행을 해서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select asterisk from tab에서 tab이라는 테이블에 가서 모든 행을 가지고 와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까 SQL 테스트라고 DB명을 줬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밑에 더 있어요. 그래서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뜨죠. 그래서 쭉 더 있는데 이렇게 UI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SQL 디벨로퍼가. 그래서 우리가 시커먼 창에서 예전에는 저는 시커먼 창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좋은 UI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는 훨씬 편리하게 그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렇게 있어요. 그죠? 요거는 SQL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F5번을 눌러도 되고요. 그거는 문장이 하나 있을 때.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여기에 커서 뒤에 놔두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바로 SQL이 이걸 실행을 하면서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엔진이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그 실행 계획이라는 걸 플랜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쌍두마차로 있죠. 요게 이제 TCL인데 바로 요 놈이 바로 커밋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겠노라 라고 하는 커밋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한번 커밋된 데이터는 절대 롤백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 그래 내가 SQL 디벨로퍼로 접속을 했어. 접속을 했는데 이 XE 버전이든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간에 UI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해서 수정을 했어 데이터를. 그럼 여기에 메모리에다가 일단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셀렉트해서 조회해보면 보여줘요. 여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커밋을 해버렸어. 그럼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되돌리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치고 셀렉트를 해보니까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옆에 있는 요 버튼 바로 그게 롤백입니다. 그래서 실행한 부분을 여기에 아직 물리적으로 저장이 안 되었다면 다시 롤백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크게 이렇게 많이 쓰고 저는 단축키 컨트롤 엔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오라클 XE와 그리고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설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일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